추석 연휴 동안 공포감에 좀 휩싸였던 글로벌 증시와 달리 또 우리 시장은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 사실 미국도 많이 빠졌고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홍콩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공포감을 좀 안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고 계셨나요? 어떤 포인트요? 지금 추석 연휴 동안은 네네. 어떻게 시장을 진단하셨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헝다그룹의 그 디폴트 이슈가 하나 크게 있었고, 그게 이제 시장에 또 굉장히 공포감을 줬고, 이게 혹시 뭐 옛날 2008년도 금융위기에 리만 브라더스처럼 뭐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FOMC 미팅이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 두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눌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꽤 많이 빠졌죠. S&P 500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콩이나 뭐 이제 선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시장은 그 문을 닫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프락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차이나 A50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본토 A 주식의 대표적 50 종목을 대표하는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의 H 지수가 있는데 두 개 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연휴 기간 동안에 공포감이 굉장히 컸었고 특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시간에는 또 뭐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두 개 다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는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먼저 FOMC 이야기를 하면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열렸잖아요. 네. 어제 열렸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거든요. 파월 의장의 연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월 의장의 연설도 그렇고 그 통화정책문에 나온 내용도 또 점도표상으로도 점도표, 네. 보면은 그게 다비시하진 않았어요. 부정파적이는 않았고 매파적이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소화해서 넘겼다는 거고 그다음에 헝다그룹에 관련된 것도 뭐 오늘이 이제 중요한 날이죠. 오늘이 첫 번째 그 이자를 내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제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 뭐 부채 규모가 300조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돌아오는 뭐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자를 못 낸다고 해서 디폴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를 못 내더라도 30일이 지나야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가 되는데. 근데 이제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 중에서 위안화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토에서 발행한 거. 그거는 뭐 어떻게 넘어갈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들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달러 표시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이것들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오후에 그 뭐 헝다그룹의 이자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오후에 헝다그룹의 이자 지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까 선물을 말씀하셔서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을 보니까 다우가 114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도 한 37%포인트, 37포인트 정도 오르고 S&P도 한 1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일단 헝다그룹의 영향보다도 말씀하신 매파에서 발표한 FOMC 직후에 발표한 메시지를 mRNA 백신을 잘 맞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손현정 앵커가 정확하게 답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헝다그룹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근데 리만은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약 한 8,350만 달러 정도의 달러화 표시 채권을 오늘 이자 지급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급을 하면 디폴트를 30일간 유예받는 그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이자 지급을 못 하더라도 30일 안에는 디폴트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 30일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그 긴장 관계를 발생을 시키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중단하고 미국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나 아니면 헝다가 생각할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이슈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이런 거죠. 그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이슈라고 하는 거는 리만이 디폴트가 나면서 그게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던 건데
사실 그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380조라 그러잖아요. 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1년 정부 예산의 거의 한 60% 이렇게 되니까 큰 돈이죠. 물론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중국 경제 규모가 크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다르냐면 금융위기 때는 이제 CDO가 문제였거든요. 네. 서브프라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부동산이 부실화된 거죠. 네. 말하자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부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게 서브프라임이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구조화시켰거든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CDO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담보로 해서 파생상품을 발행한 건데, 예. 그 CDO도 있었고 또 CDO로 한 번 더 구조화시킨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리만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었고 유럽도 들고 있었고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대형 보험사들이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CDO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CDS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디폴트가 나면 네. 그게 내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자산에 디폴트가 났을 때 그걸 내가 대신 물어주겠다 네. 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보험사가 AIG인데 네. AIG가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무너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뭐 외신이나 이런 걸 보면 헝다그룹의 이슈는 그렇게 전 세계 금융기관에 퍼져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달러 표시 채권이 발행이 됐긴 했지만 뭐 중국 내부의 이슈는 중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계획 경제고 통제 경제니까 알아서 수습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수습이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컨테이전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네. 거고, 예. 그다음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도 제가 보기엔 뭐 아시아 크레딧 본드에 투자하는 뭐 그런, 아니면 아시아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뭐 펀드나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향이 있겠지만 전 세계 스프레드 아웃될 이슈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걸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잖아요. 네. 헝다그룹 이슈는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업될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중국 내부의 국제적인 이슈, 뭐 우리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FOMC는 좀 다른 얘기고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해주셨지만 네, 네. 미국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과잉 평가된 네. 트리플 A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평가된 네. 서프라임에다가 네. 많은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네. 그 말은 결국 미국의 모든 자산의 가치에 대한 글로벌적인 시각은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네. 조이를 샀단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적인 글로벌적인 확산이 있어서 이게 연쇄적인 그냥 파급 효과가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글로벌 크레딧을 그렇게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중국 내부에 국한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이제 보시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네. 그 점에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뭐 오늘 이자 지급을 못해서 네. 뭐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위안화 발행 채권들은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네, 보고, 네, 네. 디폴트가 나더라도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해봤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게 뭐 문제가 생기면 네.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얘기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산업은행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정책금융공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자산을 떠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이제 워크아웃 시키거나 헤어컷으로 해서 구조 변화를 시킨 다음에 네. 기업은 살리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네. 그렇게 아마 중국 내부도 돌아갈 거고, 다만 이제 해외 발행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아무래도 아시아 크레딧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 쪽에 있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크레딧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레딧 스왑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크레딧 스왑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그거는 환율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전혀 영향이 없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시아 쪽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글로벌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지금 그 중국의 헝다그룹이 이 달러 표시 채권으로 발행한 규모가 약 6억 6,900만 달러고요. 저 전체 규모가 그 달러 표시 채권이 약 6억 1,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1,180원대 이상으로 좀 뛰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의 징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로 한번 이야기를 네. 말씀을 돌려볼까 싶습니다. 9월 이게 잔인한 달이 증시에서는 9월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빠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9월 달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뭐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제 9월달에 안 좋았다는 건 그건 이제 데이터 얘기고. 우리가 이제 언제를 봐야 되냐면 2013년도를 보면 돼요.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양적 완화를 했고 테이퍼링이 시작한 해가 2013년도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비슷했어요. 2013년도 추석 때, 우리 딱 요맘때, 네, 요맘때 그 당시에도 벤 버냉키 의장이 5월인가 그때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장이 엄청 놀라서 막 빠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추석 때 FOMC가 열릴 때 아마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비시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고도 미국 시장은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풀다가 돈 푸는 걸 줄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대로라면 내년도 한 8, 9월, 9월쯤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동안은 한 달에 1,200억 불씩 계속 돈을 풀어왔는데 그걸 계속 줄여서 이제 내년 9월쯤 되면은 돈 푸는 걸 안 하겠다. 세금을 안 하겠다.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물가도 인플레이션 넘버도 높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돈을 좀 줄인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도 2013년도에 9월달 FOMC 이후부터 2014년도까지 장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어떨 거냐? 이머징 쪽 이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서 사실 이렇게 싸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정책적인 대응이 잘 못해서 이머징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달러의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줄이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머징 쪽의 환율이나 주가는 오를 수가 썩 그렇게. 근데 이제 2013년도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 시장이 그 테이퍼링 이슈가 막 시끄럽고 지나가고 나서는 한 서너 단은 올랐습니다. 그리고서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우리 시장이 무지하게 좋은데 뭐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우리 시장은 뭐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근데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4분기부터는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도 곳곳에서 좀 발견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 뭐 별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7% 성장한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FOMC에서 그걸 낮춰서 5.9%. 그것도 무지하게 높은 거죠. 언제 미국 경제가 5%씩 성장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측이 뭐 3.8% 미국 경제 무지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한 3% 내인데, 그것도 이제 늘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경제 규모가 뭐 5% 성장하고 4% 성장한다. 이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물론 모멘텀은 이렇게 줄어들죠.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뭐 7% 하다 5.9% 하다가 3.8% 하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게 경기의 하강은 아니다. 그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한 1년, 2년을 코로나 이후에 보면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붐이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책들도 나오고 또 주린이라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 들어온 분들도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전 생각에 예를 들면 우리가 낚시를 하면 그 낚시를 할 때 우리가 바다 낚시를 한다. 그럼 바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긴 또 더 살벌한 데잖아요.
돈을 들고 와서 뭐 돈을 치고받고 하다가 뭐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처음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기본서, 네. 기본서보다 약간 중급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이창훈 단장님, 전 단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함께 네. 개인 투자가들이 참고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이제 동학개미잖아요. 제가요. 그러시죠. 제가 이제 예. 기관 투자로 30년 살다가 예, 그 기관 투자가로 있을 때는 제가 개인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죠. 저도 나와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니까 예. 개미의 심정은 이제 이해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적이 본인이 평가하실 때 학점으로 치자면 한 네. A 학점 주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A 학점이요? 예, 본인의 수익 A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세요? 한 B 플러스 정도인 것 같은데. B 플러스 정도. 지금 상황에서 B 플러스 정도도 네. 상당히 그 개인 투자가는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가는 개인 투자가로서 또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기관이 플레이하는 것과 예. 개인이 플레이하는 건 다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개인도 내가 보기 이 시장에서 자기가 이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 시장의 큰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해야 예. 내가 거기서 어떤 주식을 고르더라도 제가 보기엔 위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막 종목에만 집착하다가 큰 판을 거꾸로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리만 같이 터져갖고 다 빠지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그건 올라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자기 주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공무원연금 이창훈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